자, 지금 까도 논란이 계속 나오니까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조양파다 이런 별명까지 나왔는데, 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출석했을 때하고 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그 모습을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왼쪽에 지금 장면이 지난주 금요일 날 국토부에 출석하는 장면인데 얼굴을 들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출석 장면에서는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있습니다. 목도리 색깔만 흰색으로 바뀌었을 뿐 검은색 코트 차림의 모습은 거의 그대로고요. 머리도 좀 헝클어진 모습이 그대로였습니다. 고개도 거의 90도로 숙이면서 인사를 했는데 지금 머리밖에 지금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착잡한 표정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지금 각도가 나오죠. 네, 지난번보다 좀 더 많이 수그린 거의 90도 각도로 절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원래 검찰에서 통보해달라 이렇게 통보한 시간이 오후 2시였는데요. 10분이나 일찍 검찰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도 머리를 90도 각도로 숙인 것은 국민적 어떤 여론의 질타를 의식한 것도 있지만 이 카메라에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좀 어느 정도 막으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지금 취재진들도 지난번하고 달리 엄청난 모습이었는데 국토부 조사 때보다 훨씬 많은 그 취재진이 몰렸고 최근 들어서 검찰에서도 많이 굵직한 사건들 때문에 정윤회 씨나 박지만 씨 같은 화제 인물들이 출석했을 때보다 그때보다 더 많아요. 오늘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출석한 이 모습, 이 장면에서 훨씬 더 많은 기자들이 몰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대한항공의 왜 임원들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한진그룹 임원들. 근데 그렇죠. 오늘은 누구랑 같이 출석을 했습니까? 예, 오늘 조현아 전 부사장은 딱 한 명만 대동을 하고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법무법인 광장이죠. 국내 아주 큰 로펌 중에 한 곳인데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서창희 변호사, 이분과 함께 이분만 같이 옆에 대동을 하고 검찰 출석을 했는데요. 이 서 변호사는 이 조현아 전 부사장하고도 인척 관계에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인 그 조중훈 대한항공 설립자의 사위가 이 법무법인 이 광장의 대표 변호사인 이태희 변호사인데요. 이태희 변호사가 즉 조현아 전 부사장의 고모부가 됩니다. 이 고모부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의 그 변호사 한 명과 이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한 거죠. 지난번에 국토부에 출석했을 때는 왜 임원들이 사전에 와서 여자 화장실 미리 좀 청소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갑질 논란이 또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좀 없었습니까? 오늘은 뭐 그런 리허설 하자는 이야기도 없었고 화장실 문제 뭐 전혀 없었고 심지어 주변에 그 병풍처럼 이렇게 늘어선 대한항공 직원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 신병 처리, 그러니까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만 보더라도 구속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많기 때문에 무조건 겸허한 자세를 취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 서울 서부지검이 서울에 있는 4개의 지검 중에 하나인데 이 서부지검이 굉장히 터가 센 곳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걸로만 해도요. 2003년 나라정금 때 안희정 충남도지사라든지 염동연 전 의원 이 정권 실세들이 조사를 받았었고 2007년에는 신정아 씨가 조사를 받았던 곳이 바로 서울 서부지검입니다. 자, 지금 시청자 질문이 또 쇄도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막 들어왔군요. 이두하 변호사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인데 우리 시청자께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이 가능할지 여부를 지금 묻고 있는데요. 답을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구속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항공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 국토부에서 조사해서 넘긴 거 말고도요. 항로 변경 금지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징역형이 주로 규정이 돼 있지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없는 경우가 많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언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국제 협정을 맺을 때요. 항공 관련 협정을 맺을 때 이쪽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 이 오너 리스크 이런 부담이 있으면 국익과도 연결돼서 우리가 아주 불리한 입장에 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일벌백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어서요. 그리고 증거인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 좋은 정황도 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봐서 구속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런 여론을 의식해서 조현아 전 부사장 오늘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들지 못한 상태로 검찰에 출석한 건 아닌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지금 국토부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조사를 마쳤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발을 했는데 국토부의 고발장을 보면 제대로 조사가 된 건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래서 어떤 피해를 입혔느냐, 이런 게 바로 핵심 내용이 돼야 되는데 정작 국토부에서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쏙 빠져 있거든요. 그래요. 자, 그럼 빠진 내용을 좀 뭔지 하나씩 짚어주시죠. 예.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조현아 전 부사장이 램프 리턴, 즉 비행기를 다시 게이트로 돌려라 라는 데 관여를 했느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장은 내리라고 했지만 비행기 돌려라 소리는 그렇죠. 안 했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것처럼 나는 내리라고 했을 뿐이지 예. 비행기 돌리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냥 그런 액면 그대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줬을 뿐 실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승객들이 16분간이나 불안에 떨면서 비행기가 왜 돌아가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16분의 고객들 피해는 전혀 고발장에 적시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 이것뿐만이 아니죠. 조종사는 왜 램프 리턴을 요청했느냐. 조현아 부사장이 이렇게 큰 목소리로 승무원들에게 윽박을 지르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조사 결과서에 반영이 되질 않고 그렇죠. 있었고요. 예. 항공기 항로 변경죄, 이것도 검토가 됐어야 할 사안인데 단지 비행기가 운항 중이 하늘을 날고 있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책임이 없다라고 돌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승객들이 입은 피해, 16분이라 그 수백 명의 승객들이 비행기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공포감을 느꼈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16분이라는 시간 피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 중요한 일 업무 볼 수도 있었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 국토부의 조사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문제가 있는 있다 볼 수 있죠. 자, 박창진 사무장이죠. 바로 그 비행기에서 내린 분인데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국토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걸 직접 증언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보호하에 증언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조사를 받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한 2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저와 같이 그 현장에 있었던 여승무원이 똑같은 사무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다시 방으로 가서 그 여승무원한테 물었어요. 누구시? 지금 누구랑 왔어요, 여기? 어떻게? 그 모 상무와 여승무원과 회사 고문 변호사랑 같이 왔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방에서 봤는데 이 방 사이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과연 여기서 진실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예, 과연 진실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대한항공 임원이 같이 대동한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두하 변호사. 보통 조사할 때 저렇게 회사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 임원이 올 수도 있지만 이해가 지금 엇갈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가 오늘 아침에인가 라디오 인터뷰하는 걸 저도 들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조처였다고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 형사 사건 같으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이제 같이 진술하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고문 변호사가 회사 고문 변호사가 같이 왔다고 하는데 그 경우도 양쪽 쌍방 대리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부적절한 조처였습니다. 예. 자, 조수인 차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피해자인 박찬진 사무장을 조사할 때 대한항공 임원이 배석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국토부가 진상 규명은커녕 어떤 최소한의 공정한 조사도 하지 않겠다, 이런 거나 다름이 없고요. 조금 전에 이동영 차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보낸 고발장을 보고 검찰이 어제 굉장히 황당해하고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예. 네.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라면 상무라든지 또는 기내에서의 어떤 불미스러운 폭행 사건 같은 게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현아 전 부사장의 사건이 문제가 된 거는 바로 비행기를 활주로에서 다시 되돌린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찐빵으로 비교하면 안고는 쏙 빠진 고발장이었다. 그러니까 예. 요식 행위였다,
이것 때문에 검찰에서도 대단히 놀라워 있습니다. 자, 안고가 빠진 고발장 때문에 검찰이 놀랐다고 할 정도인데 우리 국토교통부 누굴 위해 존재하는 정부 기구인지 다시 한번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날 땅콩 리턴이 벌어진 그날 바로 그 조현아 전 부사장 옆자리에 있던 분이죠.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는데 직접 목소리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어나서 내리라고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꿇고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순간에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밀었어요. 탑승구 그 입구 쪽으로 밀었어요. 3m 정도 되는데 그 3명 정도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칼 같은 거 이렇게 말아서 내가 근데 그 당신 책임 나이가 그 당신도 당신도 자, 저 증언의 파괴력 앞으로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법정에서 저 증언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지금 떠 있는 게 어떤 새로운 의혹이 나와서인데요. 명단 제출 동의했는데 왜 늑장 제출했나? 바로 이 부분을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희 차장이 이 얘기를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대한항공에서 이 고객, 그 1등석에 같이 타고 있던 조금 전에 목소리 들었던 그 주인공, 1등석에 탔던 목격자, 이 사람의 신원을 국토해양부에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대한항공에서는 그동안 뭐라고 설명했냐면 고객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그 신원을 넘길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최초의 땅콩 리턴은 5일날 발생을 했고요. 예. 그리고 첫 보도가 8일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11일날 검찰에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랬죠. 그 다음 날인 12일날 이 고객이 분명히 대한항공의 이 개인 신상 정보 제공을 동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3일이나 지나서 대한항공에서는 국토부에 그 사람의 명단을 제출한 겁니다. 자, 이 3일 사이에 대한항공은 아주 바쁘게 움직였죠. 온갖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국토해양부에도 아마 찾아갔고 뭐 이런 등등의 일련의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면서도 이 정작 중요한 고객 정보를 국토해양부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예. 객관적인 제3자의 증언이 나올까봐 아마 걱정을 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 이렇게 다 드러날 일인데 왜 그렇게 안절부절하면서 감추려고 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이동희 차장, 한 가지 네. 더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내에 있는 블라인드 앱이라고 익명 게시판이죠. 거기에 또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고요. 예, 많은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항공기 안전과 직결된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비 쪽에서 일하시는 분 이야기 같습니다. 예. 이 정비 사유로 인해서 운항이 지연이 되면 난리가 난다. 그런 날림 정비로 비행기를 띄우는 일이 허다하고 허다하다. 예. 10시간 걸릴 일을 2시간 만에 끝내라고 재촉해서 허둥지둥 날림으로 정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글들이 올라와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 대비,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항공사 대비 3분의 1 인원으로 정비를 수행하다 보니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다쳐서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도 많다. 늘 사고가 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다. 자, 그런 얘기라면 정말 우리 대한항공 이용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얘기인데 지금 이게 정비사들에서 나온 얘기다 이거죠.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그렇다 다른 보면 데가 예. 아니라 대한항공 직원들만 쓸 수 있는 블라인드 앱이라는 곳에 올라와 있는 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대한항공의 문제점 까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또 금방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이두하 변호사님께 질문이 왔네요. 대한항공 사건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주주권 보호 차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인데 지금 대한항공에 대한 이미지 많이 추락을 했고 이에 대한 책임 조현아 전 부사장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시원하게 또 답변을 해주시죠. 예, 지금 소액 주주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느 정도의 액수일지는 모르겠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예. 예를 들면 일명 광고에 지금 대한항공에서 광고를 다 냈었죠. 사죄의 말씀이라고 광고를 냈었는데 그게 제가 듣기로는 신문 하나당 아마 한 4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일간지 다 하면 그 광고 액수만 해도 그건 정말 딱 정해진 손해배상 액수니까 그건
거는 그 대한항공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 때문에 생긴 지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을 수 있고요. 이건 아주 작은 액수고요. 어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체 액수를 잡아보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900억 가까운 900억이요? 손실이 예, 인정이 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900억이나 되는 손실. 자, 이게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논란이 이어질 것 같네요. 시청자분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천상철 차장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항공, 이름이 대한항공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어떤 대한을 쓰고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 국민분들이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걸 회수해야 된다는 여론이 사실 있어요. 가능한 겁니까? 일부 보도에서 이제 국토부가 대한자를 떼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실 확인이 무근이죠. 됐고요. 예. 일단 뭐 누리꾼들의 반응이 워낙 지금 뜨겁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명예에 똥칠한 대한 땅콩에겐 대한, 태극문양, 코리안에어 모두 너무 과분하다. 뺏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대한항공이라는 명칭은 바뀌어야 된다. 스스로 안 바뀌면 불매 운동이라도 하겠다. 대한항공 안 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진항공, 어차피 한진그룹 계열이니까요. 한진항공이나 갑질항공으로 이름 바꿔라. 이런 소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아마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조수인 차장, 저 네. 법적으로 회수하는 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대한항공은요, 이 소유 구조가 민간입니다. 민간 항공사에 대해서 어떤 명칭을 쓰지 말아라. 이런 정부가 강제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도 그동안에 쌓아온 어떤 이 대한항공이라는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포기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 이도하 변호사 보기에는 어떠세요? 이 부분은 그 국민들이 청원을 한다면 아마 정부 차원에서 권유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이라고 할 때 대한이란 자체가 우리 그 국가를 연상시키고 뿐만 아니라 고유명사인 부분이 있어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완전히 강제로 회수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청원 형태로 해서 예. 권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군요. 예. 이게 오랫동안 쓴 말이고 사실 대한항공이 그동안 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름까지 뺏는 것 좀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균형감을 갖고 이 문제를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또 띵동 벨이 울렸습니다. 또 시청자분의 날카로운 지적이 왔나 보겠습니다. 자, 승객의 주치난동이면 내릴 사람은 조현아 전 부사장 아닙니까? 매뉴얼대로 부사장을 내리게 했다면 대한항공은 세계적인 항공사로 소개가 되지 않았을까요? 야, 정말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 조수인 차장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네. 이분은 어떤 질문보다는 결론을 내려주셨는데요. 동아일보 기자로서 예. 이런 그 끝맺은 말을 사설이나 기자의 눈 같은데 한번 인용을 하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승객의 주치 난동이라면 내릴 사람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었다. 매뉴얼대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내리게 했다면 대한항공은 세계적인 항공사로 소개가 됐을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요. 예. 정말 날카로운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천상철 차장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에서 호텔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있는데, 자, 이번 사건으로 이 호텔 사업 추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에다가 이제 호텔을 짓는 사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풍문여고, 덕성여중고 이런 학교들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예. 이 호텔을 학교 옆에 짓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호텔이 지어진 경복궁이 보이고요. 예. 종묘, 광화문, 네, 이런 데에서 근처에 대한항공 한옥 호텔 부지가 저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예, 여기 고등학교가 있네요. 고등학교가 붙어 있는데 예. 호텔이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냐. 2012년에 해당 부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관광 호텔을 금지하는 것이 적법하다. 타당하다. 그래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다 호텔을 지을 수가 없는 거네요. 거죠. 예. 그런데 정부가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규제 완화의 분위기를 타고 지난해 10월에 정부가 유해 시설이 없는 관광 호텔의 경우에는 학교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조현아 부사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아마 국회에서 아무래도 국민들의 그 여론을 살펴야 되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거를 그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동안 대한항공이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호텔 건립건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자, 대한항공은 정부가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해준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그동안 열심히 대한항공 비행기를 탔고 그 결과 조 씨 일가도 큰 부를 얻은 건데요. 지금까지 보여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의 행동, 국민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담겨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